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오르고 내리고는 있었죠. 근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만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21년 하반기 때 고점을 찍고 나서 막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계속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때 조금 멈췄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탄핵 그 전국 직후까지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중심지들이. 그러고 나서 탄핵 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주춤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막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탄핵 정국이 끝나든 무조건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몇 억씩 막 호가 안 좋아지고 던질 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버슈팅이 막 일어났잖아요. 물론 지금 627로 잠깐 꺾이긴 했는데 근데 정책을 계속 흔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습 효과가 계속 생기죠.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 중에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은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꾸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암만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지만 긁으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면 뭐가 떨어지죠?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엊그저께 또 나왔던 정책이 지방주택 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취득세랑 뭐 이렇게 양도세 이런 거 막 풀어준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광역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안동 막 저기 막 그 고성 막 이런 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쪽에 주택을 12억짜리를 살까요? 안 살 거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왜 나오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잖아요. 이제 그 관련된 지자체장들 막 뽑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야당과 여당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야당이 많아요, 여당이 많아요? 정당, 국회 기준으로? 국회 기준으로. 여당이 훨씬.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몇 년이나 더 갈까요? 다음 선거까지 가잖아요. 근데 다음 선거에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민주당. 저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국회의원 의석수의 100% 가까운 수를 민주당이 가져갈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일까지 예측이 되냐면 레임덕이 안 일어나요. 규제, 완화. 근데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어서 뭐 누구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뭘 먹었냐면 해장국을 먹었거든요. 저녁에 강남 임장 마치고 그 강남에 가면 중앙해장이라고 했어요. 해장국이 얼마 하게요? 만 원? 12,000원? 16,000원 합니다. 해장국, 16,000원? 해장국이 16,000원이에요. 그러면 해장국 먹고 뭐 소주 한잔 하고 많이 음료수 하나 마시면 둘이서 밥 먹으면 4만 원이요. 4만 5만 원.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 물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는 더 올라가요. 왜? 지금 사람들이 막 돈을 쓰잖아요. 나라에서 가족 사랑 실천하라고 뭘 막 베풀어 주셨죠? 쿠폰이요? 쿠폰, 민생 쿠폰 막 써주셔가지고 막 지금 국가 뭐 이렇게 대통령하고 막 관계부처 막 사랑한다고 막 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배급 문화, 배급 문화. 어느 날 뭐 대통령님의 뭐 따뜻한 문화로 우리 가족의 온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돌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막 돈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 풀릴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의 화목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자산은 계속 돈이 휴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금금리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따로 가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요? 집값이. 뭐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어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싸 이렇게 하고 또 대출을 받으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도 사기업이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나오는 주 수입원이 예전에는 기업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주로 얻는 수입의 원천의 거의 80~90%가 예대마진이거든요. 주택담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속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뭐 자꾸 뭐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예요. 선별적인 단지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신축 위주로 공급 확장성이 가능한 지역들은 저는 100%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축이어도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이렇게 환경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느 대통령이 오시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땐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공급을 엄청 하신다고 뭐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펴시니까. 안으로. 그래도 안으로 와야 돼요. 그래도. 왜?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 서울 중심에 있는 게 있나요? 검단이 몇 기 신도시게요? 2기 아니에요? 2기잖아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다 안 만들어졌잖아요. 하는 중. 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4기 신도시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제가 한 100살쯤 되면 완성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먼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다트하듯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왕숙도 지금 얘기만 하고 막 하남 교산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돈이면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으로. 근데 그 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제 잘 짜봐야죠. 그러니까 야, 나 돈이 없는데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잘 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돈에 맞는 단지들을 찾는 노력을
저희가 이제 찍어 드리려고 해서 지도도 만들고 어느 지역 가서 뭐 이런 거죠. 이 지역 가보시니까 어때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조금 마음에 안 드시죠? 하지만 뭐 요런 다른 단지도 보고 나서 조금 비교해 보시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남 교산에서 광화문까지, 하남 교산에서 강남까지, 하남 교산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딱 2번만 타보시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깝깝한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근데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에도 저는 좋은 아파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한신도 있고 두산 이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하철을 타면 무조건 30분 내로 핵심지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구로가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싫어하시는 점들이 있죠. 막 중국인이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돼요. 근데 디지털 단지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스타벅스도 있고 맛집도 있고 되게 살기 쾌적해요. 그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포기할 부분을 선별을 해서 내 돈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면 뭐 20평 기준으로 뭐 그렇게 20억, 30억씩 안 하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로, 금천, 뭐 광명 이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집들 중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온데 도덕파크거든요. 그 광명에 가면 있어요. 구축이긴 한데 거기서도 지하철 7호선 접근성도 되게 좋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가격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집들에 살면서 또 다음 추이를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 뭐 막 당첨이 될까요? 뭐 멀리 가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대답은 지금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헤리티지 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내 돈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을 복기를 해보면 98년에 뭐가 있었죠? IMF. 2008년은요? 금융위기. 2019년은요? 코로나인가요? 네, 코로나. 이때 집을 사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98년에 집 샀나요? 김혜수 씨 나오는 영화가 국가재앙의 날인가? 국가 부도의 날. 네, 부도의 날을 보게 되면 그때 막 다 망해가지고 울고 하는데 거기서 투자해서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아인. 네. 그리고 2008년 영화가 있죠. 빅쇼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무도 그런 재앙이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만 딴 데다가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 전부터 막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미리 집 사두셨던 분들만 떼돈을 버신 거잖아요. 그때 막 상승장에 달려든 분들은 지금 핵심지에 있는 서울이나 그런 주변을 빼고는 다 회복을 못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부산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많이 없어서 서울에 못 가신다고 한다면 부산이나 대구나 핵심지에 있는 좋은 것들은 저는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 봉선동에 뭐 제일풍경 하늘채, 뭐 아니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 뭐 해운대자이나 뭐 마리나나 이렇게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대구는 뭐 버머 W나 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버머 힐스나 뭐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버머 힐스는 전고점을 넘었어요. 몰랐죠. 왜 그럴까요? 병신구가 또 이번에 의대를 미친 듯이 보냈거든요. 네. 역시 1등은 다르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 지방은 멸망해 이게 아니라 대구도 실제로 2호선을 타보시면 노인분들이 진짜 많은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집값을 올리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생각해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그래서 뭐 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굳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부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 거고, 뭐 책도 쓴 거고, 왜냐면은 직장 이후에 또 그 노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이어트 약 중에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위고비하고 뭐 삭센다 막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여러 왜 가지 유행하죠? 왜 유행하는 거예요? 빨리 빼주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뭐 주사 맞으면 뭐 한 2달 뒤에 막 10kg, 20kg씩 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삭센다랑 위고비가 돼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들 못 기다리시잖아요. 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뭐 저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임장을 5년 다니시고 부동산 투자의 기준을 세우실래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만 돌아보시면 강남 3개구 정도, 마용성 정도는 충분히 보시고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면. 한 달 정도는 살면서 임장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달만 임장하셔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천천히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말고 한 달, 뭐 2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시면서 기준점을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시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뭐 이제 마포에 있는 재개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마포에 재개발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제 지하철역도 새로 생긴다. 그다음에 뭐 어디가 좋아진다라고 있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만약에 마포의 재개발을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하철역에 가깝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크고
입지가 좋은 것들 위주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합장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막 2주비 대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한참 난리 났었는데 또 막 시행사들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에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걸 사놓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지 않나. 뭐 저희가 평생 살아서 정말 로또 당첨이 한 3-4번 되지 않는 이상 원베일리 펜트하우스 살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그래도 뭐 강남에 한 20억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단지가 어딜까? 뭐 유원서초를 갈까? 뭐 삼풍을 갈까? 뭐 아니면 뭐 한신을 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를 놓고 하는 거지. 와, 압구정이 지금 막 200억을 바라본데 100억을 바라본데 나는 뭐 이 생은 글렀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격은 올라요. 가격은 올라요. 근데 이제 다를 거예요. 지방은 핵심지만 오를 거고요.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들은 진짜 사라지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서울도 중심부에 몰릴 수 있는 속도와 접근성이 좋은 곳들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뒤도 막 개발될 거고 뭐 연결도 될 거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막 장표도 막 분석하고 막 그래프도 매일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장인이니까. 그러면 내 돈을 안전하게 넣어놓고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떨어질까 올라갈까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곳에 안전하게 돈을 넣어놨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 떨어지든 올라가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맨날 막 점수를 막 예측하는 분들처럼 뭐 내일은 어떻고 뭐 모레는 어떻고 상반기는 어떻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그 얘기도 할 거예요. 물론 그 얘기도 할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2014년이랑 2025년이랑 거의 제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일들을 공부를 하시고 현실을 유추하시게 되면 똑같다라는 걸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입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주요 변환점은 뭐 이제 비율,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얼마 되느냐, 그 다음 지역 간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기도를 하신다면 제발 우리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셔가지고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리길 바라셔야 돼요.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 오기를. 자, 그래서 대출 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수지에 계신 분들은 분당에 계신 분들은 더 상급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저기 이제 산성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재개발로 가지고 계시다가 신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제 차익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살기 좋아요. 막 이제 산성역에 있는 뭐 포레스티아도 좋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신흥 뭐 랜더스 뭐 그런 거, 호롱 하늘치 이런 것들 되게 좋은데, 저 같으면 이제 이득을 많이 보셨으면 이제 지금 좀 흔들릴 때 그 윗급지, 이제 뭐 위례는 어쨌든 조금 지금 상황이 애매한 것 같고요. 이제 송파 2급지 정도 이제 좀 더 좋아질 곳들을, 왜냐면 이미 한번 재건축이라는 이렇게 큰 혜택을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가 갈 수 있는 단지들을 한번 추려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남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강남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합산 한도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의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변동될까요? 변동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특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단지도 올라가 있고 또 그만큼 내가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곳에서 그 다음 상급지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지 흔들림도 없고 후회도 없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사시던 분이 앞편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실까요? 돈이 너무 많으시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세금 내고 뭐 양도 차익 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실제로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 또는 더 상급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가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선택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남자의 이상형은 뭐죠? 20대 남자 이상형은 뭐죠? 카리나 이런 거 아닐까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네. 30대 남자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40대 남자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50대 남자는? 예쁜 여자. 예쁜 여자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모두가 보기에 예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보면. 근데 또 요즘에 커뮤니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여자 이상형이 180 이상에 인서울 4년제에 연봉 30세 기준에 연봉 5천 이상에 순자산 2억이에요. 2억? 응. 30세? 30세. 뭐 집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 글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현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커뮤니티에 떠드는 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남자분들은 어떤 사람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단계가 안 맞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비슷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1%도 안 돼요. 1%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까 주택시장도 자꾸 막 강남, 막 원베일리, 막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막 창문이 열리면 막 한강이 보이고 막 그런 뭐 커뮤니티 막 볼링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 그런 거 안 가도 돼요. 얼마 전에 그 기사 뜨신 거 보셨어요?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조식 없앤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10,000원, 20,000원 내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포에서는 자꾸 그 비싼 헤어드라이기가 사라져가지고 헤어드라이기를 없앴대요.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쓰는 거는 개인의 이기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포에 안 살면 불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이 돼서 실제로 이제 노리고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단지도 아니고 되게 구축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가도 되게 제 스스로 노력해서 간 거기 때문에 행복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포에 안 살아도 돼요. 단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안 흔들려야 되는 거지. 자꾸 막 이렇게 180 이상의 뭐 인서울 4년제를 나오고 30세 기준 연봉에 뭐 5천이 되고 순자산 2억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각형.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부산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예전에 부산대학교가 그렇게 수능 점수가 낮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입시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보다 부산대하고 이렇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사람들이 너무 서울로 가고 싶어 해서. 그럼 저는 학교를 잘못 나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선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흔들리지 않으면 뭐 내가 잘했네 못했네 아니면 누구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을 우리 일반인의 수준으로 낮추자. 일반인의 수준으로. 그래서 뭐 어디에 살면 괜찮은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관악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관악구에 있는 뭐 드림타운이나 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상도동이나 이런 단지들 보게 되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노량진 가도 뭐 우성 아파트도 있고 뭐 본동 신동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뭐 강남 3구를 가야 된다. 왜 나는 엘리트를 못 가냐? 왜 엘리트의 10평대 아파트는 막 12억이 넘어가냐? 이제 이런 거는 우리랑 안 맞는 얘기니까 조금 내려놓자고.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죠? 내가 공주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알고 거울을 봤는데 꼴뚜기야. 내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강남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대체지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보세요. 집값을 전문가들이 아무도 못 맞춰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예측을 듣고 선택을 하시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들이 틀리게 예측을 하면 따지실 건 아니잖아요, 보면. 자, 그래서 예측하는 거는 중요한데요. 입지를 먼저 보고 그 예측에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입지를 먼저 보고 그 지역의 가치를 보고 예측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요.